여러분 안녕하세요. 한밤의 기막힌 투자 토요일 방송 진행의 아나운서 양명지입니다. 우리 한밤의 기막힌 투자 토요일 방송은요. 주식 잘 알려주는 동네 백수 오빠라는 부제로 진행되는데요. 2026년은 상고하저에 맞춰서 대비하라는 주제에 맞게 김정철 본부장님이 증시 이슈와 또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방송 1부에서는요. 국내 증시와 미국 증시의 주요 이슈들을 알아보고 그 이슈에 대한 전문가님의 투자 전략을 자세히 알아보는데요. 방송 중에 진행하는 주식시장에서 최근 가장 중요한 이슈와 이 교육 강의 통해서 유망 종목과 투자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면 접속되는데요. 관련 자료와 전략을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이번 주 주식시장 이슈 브리핑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7천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번 주부터 녹화일 기준 어제가 어린이날이었는데요. 어른이들에게도 선물을 주는 것인지 오늘 개장과 동시에 7,000포인트 돌파하면서 코스피 새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의 긴장감은 여전하지만 직접적 무력 충돌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유가도 함께 안정되는 모습인데요. 증시의 신고가 행진에는 단연 반도체가 있겠죠. 애플이 칩 공급 다각화를 위해서 인텔과 삼성전자와의 협업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에 간밤 인텔도 급등했고요. 샌디스코와 마이크론 역시 10% 넘게 급등하면서 전자닉스 25만 삼성전자 160만 닉스를 돌파했습니다. 네, 이제 전쟁에 대한 하방 압력은 끝이 난 건지 잠시 후 전문가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의 교육으로는 주식의 재무제표에 대한 교육을 진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지난주 방송에 이어서 네 번째 교육을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주식시장 중요 이슈부터 교육까지 잠시 뒤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출연하시는 김정철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정철입니다. 네, 본부장님 코스피가 1000에서 2000 가는데 18년 4개월이 걸렸습니다. 또 2000에서 3000 가는데 13년 5개월, 4000피에서 3개월 만에 5000선에 갔고요. 지금 한 달이 채 걸리지 않아서 6000포인트, 이제는 3개월 만에 또 7000선까지 올라왔는데 올해 들어서 코스피 지수가 73%나 올라가고 있는데 이 포함해서 오늘 시장 또한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작년에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작년 엄청 많이 올랐는데 이제 그게 75% 올랐고요. 올해 이제 이게 차트 한번 보시면 연봉인데 자 보시면은 작년에 내내 올랐는데 75.63% 올랐습니다. 올해 지금 5월밖에 안 됐거든요. 5월 가정의 달, 5월 가정의 달인데 75.68%. 네, 올해 이미 작년하고 비슷해요. 예. 그러니까 작년하고 비슷하게 올랐는데 그래프는 더 커 보이죠. 왜냐하면 올라온 상태에서 퍼센트를 따진 거기 때문에 상승폭, 그러니까 포인트는 더 많이 올랐죠. 훨씬 더 많이 올랐고 단수배 지금 7,400까지 가고 있는데 일단 시장은 어마어마하게 강합니다. 어마어마하게 강한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없으면 오늘 지금 쉽지 않아요. 네. 오늘 시장 꼴도 보기 싫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미래에셋증권까지도 없으면 증권주들까지도 오늘 폭등하고 있는데 이 시총상에 이런 종목들 많이 없으면 사실 오늘 시장은 하나도 재밌지 않은 장입니다. 근데 저는 왜 이렇게 즐겁냐? 다 있어요 이게. 다 있어 즐거운데 너무 즐거운데 이제 반면에 코스닥을 보시면 아시겠죠? 코스닥은 정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밀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시장에서 자금이 좀 빠져가지고 제약바이오 쪽에서 좀 빠졌어요. 빠지고 2차전지에서 일부 종목은 빠지고 2차전지 나머지 몇몇 종목으로 좀 가고 있고 그 이외에는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코스닥 관련주들도 상당히 코스닥에 있던 종목들이 상당히 안 좋고요. 정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지금 제가 이 방송을 할 때 올해 처음에 제가 뭐라 했냐면 올해 키워드 던졌어요. 올해 키워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기억 안 날 거야 아마. 기억이 났으면 투자의 천재일 거고. 예, 자, 보시면 제가 올해 얘기한 게 K자 경제입니다. K자 경제. K가 뭐죠? K. 자, 올라가는 애는 계속 올라가고 안 되는 쪽은 계속 안 되고. 제가 올해 화두를 K자 경제라고 했는데 그 K자 경제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반도체만 죽어라 되고 있고 나머지는 안 되고. 사실 어제 이제 전쟁 때문에 조금 이번 주 흐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어제 우리가 휴장이었던 게 상당히 좀 괜찮습니다. 오늘 제가 방송하고 있는 게 5월 6일이고 5월 5일 어린이날이었어요. 어제. 네. 어린이날인데 어제 휴장이었던 게 좀 다행이었던 게 미국이 프리덤 프로젝트를 하겠다고. 프리덤 프로젝트 이게 이름은 되게 거창한데 사실 별로 거창하지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프리덤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우리가 프리덤 자유로 만들겠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군함이 가서 그걸 호위해 준다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그 미국 군함이 호위해 준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더라고요. 시청자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너무 많은데 미국의 프리덤 프로젝트는 자기들이 호위하겠다는 게 아니라 정보를 주겠다는 거야. 정보를. 이란군이 쫓아온다. 이란군이 미사일 쐈다. 정보를 주겠다. 너네 건너라. 누가 건너냐고요. 누가. 누가 가냐고요. 그거. 예? 근데 프리덤 프로젝트 하겠다고 딱 발표한 순간 이란이 그래? 한 대 맞아봐. 그래서 쐈어요. 위에 푸자이라 항구에다가 쐈고 그 다음에 상선 피격하고 우리나라의 HMM도 HMM 상선 하나도 피격을 당했죠. 이제 그렇게 난리가 났는데 그러면 이거 전쟁이다 다시. 해서 어제 좀 분위기가 안 좋았거든요. 네. 근데 오늘 이제 갑자기 트럼프의 이제 밑에 거의 같이 이제 이렇게 항상 이것만 잘하고 있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이 그랬죠. 이란은 이것도 사실 이란은 휴전 협정을 파기한 건 아니다. 휴전 협정 깬 건 아니다. 휴전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이 말 한마디에 이제 시장이 완전 돌았습니다. 완전 돌아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간밤에 애플이 이제 좀 공급선을 다변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 이 부분이 좀 우리나라에 또 호재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 삼성전자 차트를 보시면 삼성전자가요. 내내 그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하고 차이가 뭐였냐면 최근에 SK하이닉스는 노조와의 갈등이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었고 삼성전자는 계속 노조와의 갈등이 있다 보니까 이번 달 파업을 할지도 모른다는 그 문제 때문에 거의 오르지 못했어요. SK하이닉스는 많이 올랐는데 근데 삼성전자가 오늘 왜 강하냐? 삼성전자는 애플이 이번에 자기들이 시스템 반도체 AP 칩을 만들 때 AP 칩 설계한 부분을 지금까지 TSMC가 전량 다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좀 다변화하겠다. 그리고 인텔하고 삼성전자한테 맡길까지 코멘트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부분이 이제 삼성전자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쪽의 실적이 괜찮아지는 거 아니냐 이러면 그 부분 때문에 오늘 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더 강한 거고요. 오늘 그래서 아침에 이 뉴스가 나오자마자 여러분 뭐 봤어야 돼요, 여러분들?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들을 보셨어야 돼요. 그러면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들 중에 오늘 코미코가 중간에 한번 쭉 올랐었고요. 코미코 한번 올랐었고 근데 코미코는 심지어 지금도 저평가입니다. 오늘 음봉 떨어졌는데 막 상승했다가 음봉 떨어졌는데 제가 봤을 때 코미코는 지금도 반도체 장비사 중에는 제일 저평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반드시 지금도 기회다. 저는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 그 다음에 뭐 항상 얘기 나오는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현재 오늘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저는 상승세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 좀 참고하시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오늘 좀 시장에서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현대차가 그래도 조금 55만 원 해보겠다 다시 55만 원 해보겠다. 이 부분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 반도체 이후에 그럼 강한 게 뭐 있냐? 그럼 삼성물산이 어차피 강하죠. 왜냐? 삼성물산은 어차피 뭘 갖고 있습니까? 삼성전자 지분을 갖고 있거든요. 삼성전자 지분을 갖고 있고 삼성전자 지주사인데 당연히 삼성전자가 급등하면 급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여기에 추가로 LNG 프로젝트 하면은 삼성 엔지니어링이 물론 삼성 ENA가 하겠지만 삼성물산도 건설 사업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가 오늘 강한데 포스코 같은 경우가 포스코 홀딩스도 강하지만 오늘 포스코 퓨처엠이 강해요. 포스코 퓨처엠이. 포스코 퓨처엠이 상당히 강한데 포스코 퓨처엠도 오늘 9%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랑 한 5월 6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주말에 이 방송 보시겠지만. 그래서 이쪽 섹터로 좀 치쳐가지고 이쪽뿐만 일부분만 좀 강한 상태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슈 나왔던 거는 이제 LNG 프로젝트가 하나 이제 루이지애나주에 이제 우리나라가 대미 투자로 첫 번째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루이지애나주 LNG 프로젝트인데 LNG 프로젝트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 때문에 오늘 S&T 에너지가 급등했었고요. 그 다음에 S&T 에너지가 저희가 공략하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팔았는데 지난주에 매도했는데 급등했어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너무 죄송하고요. 아무튼 이런 형태의 지금 현재 시장이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뭐 봐야 됩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제 다 올랐는데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추격해야 됩니까? 추격하면 안 되죠. 지금은 당연히 제가 추격하면 안 되고 좀 기다리시면 어차피 시기는 옵니다. 그 시기가 언제냐면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보시면 엔비디아 실적 발표할 때쯤 전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제가 알기로는 한 20일쯤인 거 알고 있는데 그 전에 한번 눌리는 구간이 한번 온다. 그 구간을 좀 노리자 차라리. 지금은 이제 너무 급등했으니까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지금 바로 추격하기 쉽지 않고요. 없는 분들은 그러니까 매수할 거면 여기서 매수했어야죠. 전쟁 때. 전쟁 때 제가 매수를 한 4번인가 드렸는데 SK하이닉스 매수를. 지금 현재 160만 원이잖아요. 이제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볼 거는 이제 여기서 한번 반도체는 눌릴 때 한번 지켜보자는 거고 장비사들 중에서 그럼 장비사들은 괜찮습니까? 근데 반도체 장비 부품이 소부장이 오히려 더 안 좋아요. 왜냐? 얘네는 다 고평가돼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더 저평가돼 있어요.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그럼 그동안 예전에는 얼마나 저평가돼 있었겠냐라는 걸 좀 생각해 보시고 그다음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중에 그나마 조금 우리가 접근해 볼 만한 종목들이 뭐냐 했는데 제가 지난주 얘기 들었던 지난주 히든 종목이었습니다. 이것도 그냥 공개해 드릴게요. 엑시콘입니다. 지난주 히든 종목이었어요. 지난주 일요일 날 이제 방송 나가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월화 해가지고 바로 올라왔어요. 바로 급등이죠. 바로 올라왔죠. 그렇기 때문에 엑시콘 같은 경우가 만약에 이제 조정을 좀 준다면 여러분들 반드시 한번 보셔야 된다. 엑시콘이 뭐 하는 회사냐면요. 그 메모리 테스트랑 그다음에 SSD 테스트 하는 회사, 테스트 장비 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당연히 메모리 쪽에 상당히 좀 강하기 때문에 엑시콘 같은 경우가 실적이 급격하게 늘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건 조정 시에 반드시 우리가 한번 지켜보자라는 얘기 다시 한번 드리고 이미 지난주에 한번 얘기 드렸고 지난주 얘기 드렸는데 매수 못하신 분들은 지금도 조정 시에는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은 조금 나머지는 이제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왔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조금 조정 보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그래서 코미코나 그 다음에 엑시콘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요. 그다음 오늘 같은 장에서 좀 안 가고 있는 종목이 뭐냐면 이제 방산주가 이제 좀 안 가고 있어요. 전쟁이 뭐 다시 확전이야 했는데 뭐 별거 없죠. 그러니까 방산주가 좀 밀려 있습니다. 화면 일단 PPT 화면 한번 자료 한번 보시면은 자. PPT 자료 보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많이 올려놨나요 제가 페이지를 빨리 가야 될 것 같은데 자 프리덤 프로젝트를 그 트럼프 대통령이 했잖아요. 프리덤 프로젝트 하지만 프리덤 프로젝트하고 제가 안 써놨잖아요. 오늘 방금 중단한대요 트럼프 대통령. 방금 중단한대요. 아니 단 하루 만에 중단할 거 뭐로 발표했지 나 진짜 이해를 못하겠네. 이러면 미국이 하고 있는 모든 정책에 신뢰가 가겠냐고요. 뭐만 하면 다 맨날 바꿔버리는데 미국의 프리덤 프로젝트를 중단한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HMM 선박이 피격당하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미국이 그랬죠. 한국이 이제 참여할 때다. 이 프리덤 프로젝트 한국이 참여할 때다 해서 우리나라 정부를 막 압박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가 엄청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H&M 선박이 피격될 때 이게 과연 내부 폭발인가 아니면 외부 폭발인가부터 해가지고 일단 조사부터 먼저 하겠다 해서 시간을 좀 끌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미국이 프리덤 프로젝트를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참 다행입니다. 네. 우리나라 되게 막 애매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미국 취소했으니까 참여할 필요도 없겠죠. 일단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고 대신 이제 우리나라가 오늘 미국한테 선물 하나 줬죠. 대미투자 하나 선물 줬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넘어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는 이런 상태다. 제가 이제 계속 바뀌고 있죠. 휴전 아닌 휴전 같은 전쟁.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종전인 듯 종전 아닌 종전 같은 전쟁이었고 확전인 듯 확전 아닌 확전 같은 전쟁. 도대체 이 전쟁의 정체를 모르겠어요. 저는 정체를. 현재 이런 상태다. 여러분 저도 모르는데 여러분 또 얼마나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태로 현재 전쟁은 흘러가고 있는데 전쟁이 좀 급격하게 좀 분위기가 나빠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 근데 다만 유가나 이런 거는 계속 올라갈 지금 살짝 떨어졌지만 이 레벨에서 쉽게 급락하기 좀 쉽지 않다. 이렇게 좀 다시 한번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확전인 듯 확전 아닌 확전 같은 전쟁으로 그만큼 우리 국내 증시도 학습 효과가 된 건지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에 맞게 또 이번 연도 키워드라고 불릴 만큼 이 K자형 경제를 한 번 더 짚어주셨습니다. 또한 지난주 히든 종목이었던 이 엑시콘이 방송 후에 급등이 나왔는데요. 이 종목 역시 다시 한번 눌림목이 나올 때 여전히 진입 가능하다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하단에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이 두 종목 자세하게 투자 전략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바로 스캔하셔서 입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바로 최근 이 김정철 본부장님의 수익률 리뷰를 한번 진행해 봐야겠죠. 여전히 사실 앞서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없으면 포노 현상이 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두 종목 모두 보유 중이십니다. 포함해서 한번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종목 보유 중인데 제가 이제 수익률이 계속 바뀌고 있어가지고 오늘 지금 장중 방송이거든요. 장중 방송이라서 제가 수익률 하나만 수정을 좀 해보고 제가 할 건데 여러분 일단 지금 왜 이제 없으면 안 되느냐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지금 상황이요. 이거 없으면 여러분들 이게 뭐가 안 돼요. 대응이 안 됩니다. 전혀 안 되는데 자 일단 뭐뭐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자 일단 하나에로스페이스입니다. 하나에로스페이스가 수익이 좀 줄었어요. 401% 줄었습니다. 원래 한 430%까지 갔다가 네. 401% 줄었습니다. 매도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오늘 이제 자 전쟁이 좀 이게 다시 확전이 안 되고 다시 이게 휴전 분위기로 다시 가면서 방산주들 오늘 좀 밀렸는데 저는 이럴 때 안 사고 뭐하냐 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어차피 이번 달 중순 말 되면 아랍에미리트가 한국에 옵니다. 아랍에미리트 오펙까지 탈퇴했어요. 이제 오펙까지 다 탈퇴하고 얘네들 지금 뒤가 없습니다. 그럼 누구랑 아랍에미리트가 누구랑 친합니까? 우리나라 되게 친해요. 그럼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무기를 얼마나 살지 여러분들 이번 달에 결과가 나오는데 한번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401%인데 오늘 저는 이 구간에서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얘기 다시 한번 드릴게요. 자, 효성중공업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너무 죄송한데요. 제가 지난주에 매도했어요. 지난주에 매도했고 작년 9월 30일 날 134만 원에 매수했거든요. 그래서 딱 400만 원에 팔았어요. 200%가 좀 넘습니다, 수익률이. 근데 심지어 이제 실적 발표 한 날 매도했는데 네. 이날입니다. 이날 실적 발표 한 날 매도했는데 그리고 더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저는 매도 못했어요. 아래하단 QR코드가 있는데 QR코드 이제 스캔하고 들어오신 분들이 저는 매도 못했어요. 그러길래 다시 한번 매도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매도가 좀 400만 원 밑으로 된 분도 계세요. 수익률이 한 200%밖에 안 돼요. 이게 왜 안 되냐? 근데 지금 더 올랐어요. 지금 430만 원 찍고 있더라고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바보 같았어요. 이거 매도했으면 안 됐는데 괜히 매도해가지고 물론 저희 전력설비 ETF는 아직 가지고 있는데 효성중공업이 오늘 매우 오늘 이제 전력 관련주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산일전기 이제 오늘이라고 하는 5월 6일입니다. 산일전기 그다음에 일진전기 이쪽 중소형 전력 회사들이 오늘은 주가가 하락하고 대형 전력 회사들 LS일렉트릭 그다음에 효성중공업 그다음에 HD 현대일렉트릭 오늘 강세입니다. 근데 대형 전력 회사들이 강세인데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다 오긴 했어요. 거의 다 오긴 했는데 미리 매도해서 죄송합니다. 원래 240% 먹을 거를 200%밖에 못 먹어가지고 이건 제가 잘못한 거고요. 그다음 자 역사적인 현장입니다. 자 작년 2025년 10월 22일 날 여기 보시는 아래 하단 QR코드가 이렇게 있죠. QR코드를 딱 이때 스캔하고 들어오신 분들 해가지고 제가 SK하이닉스 매수가 47만 원 딱 해가지고 드렸거든요. 딱 매수가만 챙기라고 갔어요. 진짜 요만큼 밀렸다가 바로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230%가 넘습니다. 지금 SK하이닉스가 지금 오늘까지 해가지고 오늘 160만 원을 아까 찍었었거든요. 160만 원. 차트 한번 보시면은 SK하이닉스가 160만 원 찍었는데 자 하이닉스 그럼 얼마나 더 갈 거냐? 근데 저는 이제 SK하이닉스가 언제 매도할 건지 여러분들하고는 얘기는 좀 드려놓은 게 있습니다.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아시겠지만 그 타이밍이 언제냐? SK하이닉스가 ADR을 미국에 상장할 때, 그거까지 이제 다 오픈이 됐을 때, 그때가 이제 분할 매도 타이밍이다. 그것도 분할 매도 타이밍이다. 그럼 아직 좀 멀었죠. 아직 좀 멀었고요.
그리고 조금 시간이 남았습니다. 좀 남았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도 좀 계속 보유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지금까지 다 한 주도 안 팔고 있는데 이거 판 사람이 바보입니다. 이거 진짜. 혹시 그 여러분들 주변에 증권 전문가 하는 분들 중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매도하라고 했던 분들 혹시 있으면 바보라고 해주세요. 바보라고. 진짜 바본 거예요. 진짜. 아 이거 왜 팔아 이거를. 좀 이따가 제가 재무제표 교육 시켜드리겠지만 재무제표 교육으로 따지고 보면 SK하이닉스의 이론적인 주가는 현재 250만 원 가야지 맞아요. 근데 딱 지금 160만 원밖에 안 갔잖아요. 그럼 본부장님이 지금 보시는 목표가는 어느 정도까지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250만 원이 최하예요, 그것도. 한 300 가야 되는데 최하인데 이론적인 거죠, 그거는. 근데 우리나라 이제 수급의 문제. 그러니까 코스피라는 시장이 워낙에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미국 나스닥에 상장이 돼 있었으면 SK하이닉스가 그러면 딱 지금 뭐 시가총액이 못해도 한 3천조 갔겠죠. 근데 지금 2천조도 못 갔으니까 이제 1천조도 이제 돌파했는데 이제 그런 상황인 거고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도 저희가 역시 마찬가지로 공략을 저희가 삼성전자를 공략한 이후에 제가 삼성전자 공략 한 10번 넘게 드린 것 같아요.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전쟁 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드렸거든요. 근데 이 정도도 못 사면 이제 이분은 원래 사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못 사면. 그러면 이제 뭐 여러분들 뭐 그런 분들은 이제 못 산다 안 산다고 치고 삼성전자도 그러면 이거 계속 들고 갑니까? 근데 물론 파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지금 노조의 힘이 조금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좀 이 부분은 노조가 사람이라면 아마 총파업을 하진 않지 않을까.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회사의 주인은 누굽니까? 회사의 주인은 누구예요? 주주입니다. 주주가 주인이에요. 주주한테는 꼴랑 11조 원 배당하고 직원들한테 40조 넘게 배당을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말이 되는 소리를. 주주가 무슨 바보야 바보? 주주는 11조 원 배당받고 임직원들은 성과급 잔치로 40~50조를 쓰고 이게 회사냐고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주주예요 주주. 우리나라 국민들 대부분 많은 사람이 주주일 거예요 아마.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삼성전자가 이렇게 돈 많이 번 게 삼성전자 직원들만 잘해서 돈 번 거예요 이게? 나라에서 세제 혜택 줘. 그리고 환율이 지금 원화가 약세죠. 네. 원화 약세면 수출 기업은 좋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는 안 좋아요. 전 국민이 다 안 좋아요. 삼성전자만 좋아. 그럼 임직원들이 잘해서 돈 번 거냐고요. 전 국민이 다 희생해서 돈 번 거 아닙니까 이거? 전 국민이 매달 삼성전자에다가 몇천 원씩 갖다 바친 건데 근데 직원들은 물론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긴 했는데 그게 직원만의 성과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직원만의 성과입니까 이게. 그리고 회사 주인은 주주인데 주주들이 더 많이 받았어야지. 그럼 따지면 배당 다시 줘요 삼성전자 다시. 배당 다시 주세요. 아니 임직원들 그렇게 성과급잔치 할 거면 배당을 다시 줘달라니까요 주주들한테. 왜 주주들은 배당은 그 5분의 1도 안 주면서 왜 직원들한테는 몇십 조 주는 게 합당한 일이냐고 이게 여러분. 이게 자본주의 사회 맞습니까 이게 지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주들의 배당받은 만큼 정도만 성과급이 나가면 된다. 저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그런 얘기 하죠. 인력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인력 이게 반도체 고인력들이 그러면은 과연 있겠냐 그러는데 그럼 뭐 중국 가야지 뭐 방법 없죠 뭐. 중국 가면 이거보다 더 못 받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못 받을 것 같아요. 성과급으로 따지면은. 그리고 기본 연봉을 많이 받을 생각을 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더 낫습니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삼성전자가 저는 이번 노조 파업 이슈는 좀 잘 헤쳐나갈 가능성이 높다. 제가 약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삼성전자 노조가 그냥 상식적인 사고를 한다면 투쟁은 총파업 투쟁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투쟁하고 합리적인 안을 도출할 수 있다. 저는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종목들을 한번 순위 리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코리아 서킷 넘어가고요. 자, 미래에셋증권입니다. 오늘 급등 중입니다. 22% 급등이고요.
무던히도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아래 하나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셔가지고 이거 미래에셋증권 제가 여기 1월 4일날 이 방송에서 제가 1월 4일날 미래에셋증권 국내 탑 증권주 스페이스X에 2천억 투자 설명을 해드리고 지금 238% 오른 거예요. 그 뒤로. 그때 아래 하나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셨던 분들은 이 정도 수익 났어요. 다. 근데 이분들이 이 정도 수익 전에 이미 매도하려고 몇 번을 물어봤어 나한테. 본부장님 이거 매도해야 돼. 미래에셋증권 너무 많이 올랐는데 매도해야 돼. 아니 10%올 때도 너무 많이 올랐대. 근데 50%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대요. 100%를 넘어가니까 이제 100% 먹었으니까 던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간이 요만해요? 무슨 새가슴이에요? 제가 얘기했죠. 여기 써줬잖아요. 매수 사유가. 스페이스X에 2천억 투자했다. 상장 수혜 받는다. 그럼 언제까지 같이 끌고 간다? 코스피 지수가 꺾이거나 스페이스X가 상장 바로 직전까지 우린 계속 끌고 간다니까요. 아직 상장 안 했어요. 근데 왜 매도하자고 날린 거예요 지금 저한테. 여러분 왜 간 요만해요 왜. 그래가지고 여러분 무슨 주식 투자 송금 투자 하겠어요 여러분들? 제가 진짜 그렇게 도시락 싸두고 말려서 이분들 반강제로 238% 수익이에요 지금. 무려 4개월 만이네요. 네, 238% 네. 이분들이 반강제로 수익인 거예요. 이분들 저 아니었으면 진짜 다 집어 던졌을걸요 아마 그 전에. 제가 끌고 가자 전쟁 때도 막 어떻게 합니까 5만 6만 6만 앞에 5자 보임 매수하자 못 사시면 그때 매수하면 된다 해가지고 제가 장장 전쟁 동안 한 달 내내 얘기했어요. 그 뒤로 어떻게 했어요? 지금 결과가 나왔잖아요 여러분. 언제까지 간다? 스페이스X 상장하기 직전까지 간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하나 또 얘기 드리자면 스페이스X가 상장을 할 때 여러분 아마 자본의 블랙홀이 날 가능성이 있다. 그게 뭐냐? 스페이스X가 상장하면서 공모가 엄청 몰리고 거기에 또 이제 상장되자마자 자금이 엄청 쏠릴 거예요. 근데 돈이 무슨 땅파 나나요? 돈이? 그게 아니라 어디에 있던 돈을 뺏어 오기겠죠. 딱 여기까지만 얘기 드릴게요. 어느 때 우리가 지수 관련주를 매도해야 될 타이밍인지. 참고로 스페이스X 다음 달에 상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정대로 하면 다음 달이에요. 예,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되는지 제가 아래당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신 분들만 238% 수익이 났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아래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신 분들만 그 타이밍 자세히 얘기 드릴 겁니다. 자, 바이오프로 70% 수익 나고 끝났고요. 이거는 천국 원투 관련주였고 자 KSSM 자 이거 왜 제가 굳이 가지고 나왔냐면 고작 17%인데 왜 가지고 나왔냐? 오늘 루이지애나주 LNG 프로젝트 얘기 나왔죠. 예, LNG예요. KSS 해운이 미국 LNG 쪽 해운을 거의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KSS 해운 이날 무슨 일이 있었냐? 신규 수주까지 또 있었어요. 해운 수주까지. 예, 근데 주가 안 가고 있어요. 심지어 극도의 저평가입니다. 예, 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예, 분명히 여러분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안 사신 분들도 매수 기회라고 저는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예, 저는 이거 실적 발표하면 급등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실적 발표 곧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월 18일 날 얘기 드렸던 GST입니다. GST 액칭냉각 관련주죠. 액칭냉각 관련주인데 4월 15일 날 녹화해서 4월 18일 날 제가 공략을 했는데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신 분들 현재 지금 오늘 5월 방송하고 있는 5월 6일 오늘 장중 한 15% 넘게 급등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다시 10%대로 좀 깔아앉긴 했는데 괜찮습니다. 현재 수익률 39%입니다. 이대로 계속 홀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세한 또 나머지 종목들은 아래다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제가 자세히 또 다시 한번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부장님의 수익률 리뷰를 한번 듣고 와봤는데요. 사실 이 기업들의 탄탄한 상승 모멘텀이 있음에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혼자서 투자를 하려면 어디까지 갈지 어디에서 내가 수익을 보고 있는데 팔아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본부장님이 든든하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바로 스캔하셔서 입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번 주 교육 시간입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교육을 진행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지난주 3번째 교육에 이어서 오늘은 4번째 교육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방금 말하고 있는데 이 사이에 또
네. 솔리드가 방금 늦지도 않았어요. 급등 종목이. 나왔나요? 솔리드가 또 급등하고 있어요. 아. 5월 6일인데 솔리드가 2만 원 넘었습니다. 네. 신고가 돌파했거든요. 사실 수익률 리뷰할 게 자. 너무 많은데 방송 시간 안에 다 근데 담아내지 이게 못해서. 지금 재무제표 분석하고 또 할 수 있는 어. 종목인 겁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솔리드 화면 보시죠. 제가 계속 PER, PBR 얘기 드리고 있는데 일단 솔리드 같은 경우는 이제 통신장비 관련주들 통신장비 관련주죠. 통신장비 관련주인데 자 보시면은 통신장비 관련주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뭐 있습니까? 우리 양명재 MC 통신장비 관련주 중에 생각나는 거 뭐 있어요? 솔리드요? 아니 다른 종목들 혹시? 그냥 제가 할게요. 네. 대한광통신. 네. 대한광통신이라는 종목이 최근에 가장 유명했죠. 가장 많이 올랐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예, 자, 근데 왜 저는 굳이 대한광통신을 안 했냐? 사실 그러니까- 광통신 이런 게 너무 예, 단기성. 대한광통신을 네. 안 한 이유는 초반에 못 잡았기 때문에 안 들어간 오. 거예요. 근데 초반에 못 잡았는데 그러면 대한광통신을 중간에라도 이럴 때라도 매수하면 되는 거 아니냐는데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이런 걸 매수를 못 합니다. 왜 매수를 못 하느냐? 재무제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적자예요. 적자 기업이죠. 그리고 흑자가 난다 하더라도 올해 흑자 전환이지만 얼마 안 되죠 이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재무제표 보실 때 반드시 흑자인지 적자인지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시가총액을 보세요. 대한광통신 2조 7천억입니다. 시가총액 2조 7천억이에요. 그럼 솔리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 자, 솔리드는 예전에도 흑자였고 흑자 계속 잘 유지하는 회사였고 탄탄한 회사입니다. 안정감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올해 실적이 더 늘 걸로 예상되고 대한광통신보다 매출도 훨씬 높고 그 다음에 다 높은데 뭐만 낮아요? 시가총액이 1조 1천. 대한광통신 시가총액 저만밖에 안 돼요. 여러분 뭐 살 거예요? 여러분 뭐 살 거냐고요? 물론 대한광통신은 나는 불나방이다. 나는 불만 보면 뛰어드는 나방이다. 이러면 뭐 대한광통신 할 수도 있는데 안정적으로 좀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전제를 다시 한번 깔았지만 대한광통신이 초반에 제가 왜 대한광통신을 공략을 못한 이유는 뭐냐면 초반에 매수를 못했기 때문에. 그럼 중간에 뛰어들면 뭐가 문제냐? 이렇게 흔드는 구간이 문제인 거예요. 이렇게 흔드는 구간. 이런 흔드는 구간에 쉽게 멘탈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흔들리는 구간을 잘 버티려면 흔들리지 않거나 흔들린다 하더라도 재무적 안정성이 있다라면 심리적으로 훨씬 더 안정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솔리드를 가지고 나온 겁니다. 예. 물론 대한광통신처럼 시원하게 급등은 안 하죠. 근데 하면서 안정감 있게 계속 저점 바닥을 지켜주면서 20일 이동평균에서 지키면서 쭉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드디어 다시 신고가를 돌파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아까 2만 원을 잠깐 넘었죠. 예, 수익률은 한 60%막 70%밖에 안 돼요. 예, 얼마 안 됩니다. 예, 70% 우리 종목 중에 70%면 저기 갖다 버려야 되는 종목이에요. 어머. 저는 100%안 넘으면 키우지도 않기 때문에 저희는 그러니까 보지도 않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솔리드 갑자기 QR코드 스캔하고 누르셨던 분들이 갑자기 솔리드 2만 원 돌파 막 이러길래 예, 여러분 흥분하지 마세요. 부안해동하지 마세요. 그거 뭐 얼마나 올랐다고 그게. 네, 하여튼 뭐 그런 거 설명한 거고요. 다시 재무제표 확인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무제표 보시면요. 자, 재무제표만 보시면은 자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이제 네 번째 시간인데 네 번째 시간에 이제 요 내용을 다 한 번씩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비율을 이제 우리가 좀 얘기를 좀 드렸었고 그 다음에 비율 안 좋은 비율은 어떤 건지도 얘기 드렸었고 좋은 비율은 어떤 건지 얘기 드렸었는데 여기서 이제 핵심 포인트만 좀 다시 한번 좀 얘기 드리자면. 자, 이런 재무제표의 비율이 아주 좋다. 자, 보시면은 그럼 이런 비율이란 건 무슨 비율인가요? BS가 뭐야? 재무상태표입니다. 재무상태표를 얘기해요. 그러면 재무상태표인데 유동자산과 고정자산, current asset과 non-current asset이 약 1대 2.5. 1대 2.5면 솔직히 좀 고정자산이 좀 많은 편이긴 한데 요 정도 비율이면 거의 뭐 천상계급입니다. 네, 그리고 유동부채와 고정부채, 그러니까 current liability와 long-term liability가 요 정도 1대 8 정도, 1대 8인데 뭐 많지 않은 거죠. 심지어 근데 부채 전체를 다 합쳤어도 유동자산보다도 더 낮은 이 비율이 아주 좋은 비율입니다. 원래 이제 시장에서 제일 안 좋은 건 뭐냐면 이 유동부채, 단기부채가 이 유동자산을 더 넘어가는 그 상황이 훨씬 더 안 좋은 거고 그러면은 이제
유동성에 문제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최근에 롯데케미칼이나 롯데그룹사 관련주들이 그런 얘기가 나왔던 이유가 뭐냐면 유동부채가 단기 유동부채가 좀 더 많았거든요. 그걸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뭐 자구책을 막 마련하고 해가지고 해결을 했던 거고, 홈플러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홈플러스도 마찬가지지만 홈플러스가 왜 법정관리 들어갔냐면 유동부채가 단기적 부채가 단기적으로 갖고 있는 유동자산보다 더 많았거든요. 부채가 더 많았기 때문에. 그럼 나중에 못 갚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법정관리로 들어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가장 좋은 비율은 뭐다? 단기 유동부채와 중장기 부채인 고정부채를 합한 게 유동자산보다 더 낮으면 그럼 정말 안정적인 겁니다. 정말 예술적인 그런 재무제표인 거고요. 그리고 부채와 자본의 비율에서 뭐 한 1대 한 3, 4 나와버렸다 이러면 어마어마한 회사입니다. 근데 지금 그러면 여러분, 그런 어마어마한 회사가 뭐가 있을까요? 잘 한번 봐보죠. 한번. 자, 첫 번째로 한번 볼게요. 자, HTS상에서 한번 보면 여러분 뭘 가장 보고 싶습니까? 삼성전자 보고 싶죠? 삼성전자 저도 보고 싶어요. 예, 전 매일 보긴 하지만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보면 여러분 저는 이제 가끔 이런 분들 계세요. 어떤 분들은 막 그 연예인들 뭐 그런 분들 막 보면 막 아름답다 이쁘다 뭐 이런 감탄한다. 저는 재무제표 보고 감탄해요. 한 3시간 멍 때리고 보고 있어요. 계속 너무 이쁘나. 저 뭐 입을 다물지 못하고 보고 있어요. 그럼 그런 정도는 돼야지 주식 투자에 성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보시면은 자, 재무 상태표입니다. 자, 삼성전자의 자산 총계입니다. 전체 자산 총계. 전체 자산 총계가 얼마일까요? 자, 끝단위가 억입니다. 이거 그냥 안 봐도 알긴 아는데. 자,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100조 얼마죠? 566조. 566조죠. 자, 그리고 자, 보시면은 비유동자산. 유동자산이 247조입니다. 유동자산이 247조. 자, 현금이 한 247조 있는 거예요. 247조. 자, 247조가 아니군요. 이거 제가 잘못 봤네요. 자, 2476조가 아닌데 247조. 247조. 그다음에 6846억입니다. 현금만. 삼성전자 현금만 한 247조 갖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비유동자산. 비유동자산이 뭡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장이나 그런 PPE들, 공장이나 뭐 시설, 장비 뭐 이런 거 투자된 금액인데, 이런 투자된 금액이 얼마다? 약 300조 원 정도 있는 겁니다. 300조, 319조 2,575억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1대 한 1.5는 아닌데 한 1.5 비슷하게 나오죠? 이 정도만 해도 사실 상당히 좋은 겁니다. 좋은 비율입니다. 아까 1대 2.5는 아주 좋은 거고, 삼성전자가 옛날에 1대 2.5 한번 나온 적 있어요. 2010년 초반 때. 그때가 이제 어느 때냐면 차트를 보시면, 삼성전자 차트를 보시면은 요때입니다. 요때가 이제 삼성전자가 이때 초반에 그런 재무제표 상태가 1대 2.5 정도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동자산과 고정자산 비율이. 그러니까 여러분 재무제표를 보는 방법은 뭐냐면 중장기 주가 상승을 판단하는데 아주 유용한 지표입니다. 이때 삼성전자가 재무제표가 상당히 좋았는데 1대 2.5 나왔을 때거든요. 그 뒤로 주가가 어떻게 했어요? 쭉 올랐죠. 언제까지 올랐습니까? 장장 2017년까지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때로 따지면은 이때 2만 원도 안 됐던 게 이때 액면 분할 전입니다. 이때 액면 분할 전이라 2만 원 아니었고 그때 100 얼마였는데, 근데 지금 현재 2만 원도 안 됐던 게 거의 5만 7천 원. 3배가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타이밍이 중장기 투자할 때 상당히 좋은, 재무제표를 보는 거는 중장기 투자할 때 상당히 좋은 거다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화면 다시 한번 HTS 화면을 한번 보자면, 자, 보시면은 자, 부채 한번 보죠. 삼성전자 부채가 애게 130조예요. 전체 다 합쳐도 130조예요. 유동자산이 얼마입니까? 247조인데 현금 247조 들고 있는데, 단기 부채뿐만 아니라 단기 부채가 한 100조인데 장기 부채는 거의 없어요. 20조밖에 안 됩니다. 둘 다 합쳐도 130조인데 130조 합쳐봐야
현재 현금 갖고 있는 거 247조에 130조 빼면은 110조가 남습니다. 예. 삼성전자 지금 110조를 막 펑펑 써도 돼요. 예. 그래도 회사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자본 총계 자본이 약 436조입니다. 436조. 자, 436조라면은 자본이 상당히 높은 상태고 재무제표에서 부채와 자본 비율이 1대 3, 1대 4까지도 나오죠. 아주 이상적인 재무제표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자본 투자, 그러니까 시설 투자만 조금 더 들어가면 그러면 정말 나이스한 재무제표가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삼성전자 지금 그래서 많이 투자하고 있고 평택공장 투자하고 있고 삼성전자가 현재 지금 애플이 왜 삼성전자에다가 시스템 반도체 AP칩을 왜 맡기려고 합니까? 이유는 뭡니까? 바로 테일러팹, 미국의 테일러팹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면 될 수 있다. 자, 그다음 SK하이닉스 한번 보죠, 여러분. SK하이닉스. 자, SK하이닉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를 보면요, SK하이닉스는 현재 현금이 약 70조 있습니다. 70조. 현금 70조인데 전체 자산은 176조인데 현금 70조에 자산이 비유동 자산이 100조, 공장이랑 시설 설비가 100조 원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부채가 SK하이닉스도 부채가 55조밖에 안 되네요. 예. 심지어 55조밖에 안 되고 유동 부채가 37조입니다. 예. 유동 부채 37조. 부채 다 합쳐도 단기로 갖고 있는 현금보다도 더 적어요, 부채가. 그러니까 얼마나 안정적입니까? 이런 거 보면은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다음에 자본이 얼마냐? 현재 SK하이닉스의 자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본이 약 120조. 근데 이게 빠르게 늘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왜냐? 실적이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PER 배웠으니까 PER 한번 계산 한번 해봅시다. 다시 한번 PPT 한번 잠깐 보면은 자, 이걸 공부해야 히든 종목을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자, 보시면은 자, PER입니다. 자, PER 한번 구해보죠. PER이 뭡니까? 시가총액에서 주식수를 나눈 건데 시가총액 주식수로 나눈 게 주가고 순이익에서 주식수로 나눈 EPS인데 주식수로 나눈 거 이거 하지 말고 그냥 시가총액에서 이익을 나누면 된다. 시가총액에서 그냥 이익을 나누자. 그럼 시가총액에서 순이익을 나누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PER 구할 수 있다. 자, 한번 볼까요? 구해볼까요? 숫자가 낮으면 좋다고 얘기 드렸고 PER이 10배 이하가 저평가고 반도체 같은 성장주는 현재 지금 못해도 20배를 넘게 주고 있고 반도체 소부장들은 다 20몇 배입니다. 그리고 현재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미국의 마이크론은 메모리 반도체 회사인데 이 회사가 현재 PER이 약 한 17배, 16배 됩니다. 그것까지 정보를 알고 계시고 그럼 한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볼게요. 자, 삼성전자입니다. 자, 삼성전자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1분기에 57조죠. 이거 38조 나올 거라 했는데 57조 나왔죠. 자, 57조입니다. 57조고 그냥 단순하게 57조인데 2분기가 더 많이 수출이 더 많이 됐어요. 어떻게 합니까? 4월달 수출입 데이터 나왔죠. 반도체 사상 최고 찍었죠. 그러면 2분기가 더 는다고 생각하고 3, 4분기, 3분기에 꺾인다 생각하면 자, 그럼 올해 삼성전자 영업이익은 도대체 얼마일까요? 그냥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못해도 250조죠. 그렇죠? 250조입니다. 삼성전자 왜냐하면 1분기 57조, 2분기 한 60조, 65조, 70조 한다고 쳐도 그렇게 해서 막 몇몇 조 했다고 쳐도 상반기, 하반기가 좀 안 좋다 치고 그래도 250조란 말이에요. 그 250조면 삼성전자 250조의 시가총액이 지금 얼마입니까? 삼성전자 1,400조예요. 250조인데 1,400조. 순이익으로 따져봅시다. 그래요. 그냥 노조한테 돈 다 준다고 치고 순이익 딱 200조라고 따져봅시다. 자, 순이익 200조로 비교했을 때 현재 시가총액 오늘 급등하고 포함해서 1,600조인데 아직도 PER이 10배가 안 됩니다. 삼성전자 아직도 7배예요. 마이크론 몇 배인데요? 이거 2배예요, 마이크론은. 그럼 현재 삼성전자 적정 주가는 얼마입니까? 50만 원이어야 되는 거예요. 마이크론하고 똑같은 평가를 받으려면. 마이크론하고 똑같은 평가가 받으려면 삼성전자는 지금 현재 주가가 50만 원이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이걸 지금 팔려면 여러분 팔겠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못하는 사람들이나 파는 겁니다. 재무제표 분석 못하고 PER 분석 못하고 가치평가 못하는 사람들이나 삼성전자 매도하는 거지. 그거 아닌 사람들은 이걸 왜 매도해요? 50만 원이도 싼데. 그러니까 안 팔지 않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삼성전자 끌고 오고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 5만 5천 원대부터 끌고 오고 있어요. 저희 지금 계속. 자, 그 다음 SK하이닉스입니다.
자, SK하이닉스도 이와 비슷하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SK하이닉스가. 자, 제가 SK하이닉스가 훨씬 더 저평가받고 있다고 계속 얘기 드렸어요. 근데 이번에 이 나타난 보니까 SK하이닉스가 약간의 저평가를 좀 해소하긴 했습니다. 자, SK하이닉스 그래요. 그냥 1년 동안 그냥 200조밖에 못 번다고 칠게요. 200조밖에 못 번다고 칠게요. 근데 이것도 당기 순이익으로 따지고 뭐 세금 빼고 상여금 빼고 다 빼고 해서 이것저것 뺐다고 칠게요. 한 170조, 110조로 칩시다. SK하이닉스 170조 번다고 칩시다. 시가총액이 이제 1000조입니다. 이제 1100조예요.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보다도 더 저평가되어 있어요. 더. 그럼 더 저평가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죠? 마이크론하고 SK하이닉스하고 하는 일이 다 똑같아요. 근데 마이크론은 PR이 몇 배? 17배, 최하 15배 이상. SK하이닉스 몇 배? 1000을 170으로 나눠보세요. 몇 배 나오는지. 6, 7밖에 안 나와요. 그럼 이거 곱하기 2를 해도 마이크론보다는 안 된다고요. 그러면 현재 주가가 320만 원이 가야 되는데 320만 원이 가도 마이크론보다 싼데 지금 160만 원인데 이걸 왜 파냐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치 평가를 해보면 이걸 팔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매도하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가치 평가 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주식 전문가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가치 평가 이 산수하는 것 때 이 산수도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전문가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발 이런 걸 좀 보고 좀 배우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이런 걸 좀 자세히 얘기 드릴 거고. 자, 그래서 히든 종목 있습니다. 자, 이 종목입니다. 자, 일단 이 종목 보시면은 자, 대미투자 루이지애나 LNG 프로젝트를 얘기 드렸죠. 대미투자로. 자, 에센트 에너지가 오늘 급등을 했죠. 급등은 5월 6일 급등했습니다. 에센트 에너지 뭐 하는 회사입니까? 발전소 부품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발전소 부품 만드는 똑같은 발전소 부품 만드는 회사인데 이 종목은 아직 안 올랐어요. 오늘은 안 올랐어요. 오늘. 물론 그동안 좀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다가 행보를 오랫동안 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행보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안 오르고 있는데 현재 지금 당기순이익이 약 한 1000억 나옵니다. 1000억 나오는데 시가총액이 약 한 3조가 안 돼요. 3조 정도 됩니다. PR 그럼 30배인데요?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이 관련주들이 싹 다 PR이 40배, 50배가 넘어갑니다. 그럼 저평가죠. 그리고 내년에 이 회사 수주잔고 따져보면 1200, 300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면 저평가 구간에 들어와 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우리가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골드크로스 상태고 기술적 분석상 좋고 재무제표상으로도 현재 저평가 구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또 비교할 수 있는 에센트 에너지도 급등했기 때문에 오늘 급등 안 한 이 종목을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제가 반드시 또 얘기 드릴 겁니다. 근데 이게 방송이 수요일날 제가 녹화하고 있는 거라 목금에 갑자기 급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급등하지 말라고 제가 기도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종목 하나 더 있는데요. 종목이 제가 아까 얘기를 드렸는데 방산주인데 방산주 중에 이 종목 우리 보셔야 되는데요. 방산주 플러스 조선주입니다. 이 회사가 현재 소프트웨어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에서 만들고 있는 회사고요. 이미 수익을 저희가 한 350% 한번 냈어요. 수익을 내고 지금 현재 조정받고 있습니다. 조정받고 있는데 자, 어닝 쇼크는 이미 반영됐습니다. 이날 어닝 쇼크 해가지고 반영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회사와 비슷한 회사가 미국의 팔란티어 같은 회사가 있는데 미국 팔란티어가 실적이 엄청 잘 나왔습니다. 근데 주가는 밀렸어요. 한국 경쟁이 치열해서. 왜 경쟁이 치열합니까? 팔란티어랑 안두릴이랑 지금 경쟁하고 있거든요. 안두릴이라는 미국의 또 소프트웨어 방산 소프트웨어 전문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현재 팔란티어하고 계속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팔란티어는 주가가 좀 떨어졌지만 이 회사는 우리나라에서 방산 소프트웨어 독보적입니다. 이 회사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 안두릴도 올해 상장할 겁니다. 올해 상장할 거기 때문에 안두릴 상장해서 평가받으면 이 종목도 다시 재평가받을 수 있다.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으로 들어오시면 이 종목의 종목명, 투자 전략 자세히 또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T 에너지 급등 이후 후속주와 함께 방산과 조선을 함께 영위하고 있는 기업까지 듣고 왔습니다. 이 히든 종목의 종목명과 투자 전략은 하단에는 QR코드 내에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스캔하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드리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